인천에도 지하철이 개통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하철 개통으로 인천이 21세기 새로운 발전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조순용 기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 인천 지하철이 개통됨으로써 116년 전 첫 개항지, 100년 전 최초로 철도가 놓인 도시로서 인천은 오늘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인공업지대의 중심지로서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키트를 마련한 인천은 지하철 개통으로 이제 21세기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맞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인천은 명실공히 세계로 뻗어가는 관문으로서 그리고 동북아 경제의 중심축으로서 한 단계 더 발전해 갈 것입니다. 김 대통령은 앞으로 인천이 남북 생활권을 연결해서 국제화와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도시로 발전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21세기 예상되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혁명과 그 도약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1세기의 도약을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정치개혁을 완수해서 정치가 국가 발전을 선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개통된 인천 지하철 1호선은 계양구 귤현동과 연수구 동춘동을 잇는 길이 24.5km로 지난 93년에 착공해 6년여 만인 오늘 개통됐습니다. KBS 뉴스 조순용. 서울 지하철 7호선이 오늘 완전 개통됐습니다. 이로써 서울은 세계 5대 지하철 도시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복창현 기자가 전합니다. 지하철 7호선이 완전 개통됐습니다. 지난 96년과 5, 6월 두 차례 부분 개통한 데 이어 나머지 구간인 신풍에서 건대 입구까지 18.7km가 개통된 것입니다. 착공된 지 6년 6개월 만에 서울 동북 지역과 남서 지역을 잇는 간선 교통망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수원과 인천에서 서울의 강남 지역으로 진입하는 승객들은 40분의 단축 효과가 있겠습니다. 7호선 개통으로 서울은 지하철 총 길이가 304km로 도쿄와 런던, 뉴욕 등 세계 5대 지하철 도시가 됐습니다. 특히 오늘 개통한 7호선 달리는 미술관 전동차는 설치미술 작품 등으로 꾸며져 단순한 교통수단에서 벗어나 문화예술의 장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열차마다 유모차나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편의 공간이 마련돼 시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지하철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 6호선이 개통돼 2기 지하철 건설이 완료될 경우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은 하루 480만 명, 수송 분담률은 35.3%나 됩니다. 세계 5대 지하철 도시의 하나로서 앞으로는 지하철의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온 정성을.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 개통식에 참석해 서울시 교통 문제는 지상 교통망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도시 철도 중심의 교통망 구축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서울 강북 지역을 운행하는 지하철 6호선이 오늘 개통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은 이제 세계 5대 지하철 도시로 발돋움하게 됐습니다. 복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기 지하철 6호선 35km 구간이 오늘 개통됐습니다. 지난 8월 부분 개통된 데 이어 나머지 구간인 27km가 개통된 것입니다. 착공된 지 7년 만으로 주거 밀집 지역인 서울 강북 지역으로 오가는 교통망이 구축돼 상습 정체를 빚고 있는 이 지역 교통난을 덜게 됐습니다. 이태원과 한강진역 등 아직 완공되지 않은 4개역은 완공 예정인 내년 2월까지 무정차 통과하게 됩니다. 오늘 개통된 6호선 디지털 영상미술관 전동차는 레이저빔과 비디오 아트 작품 등으로 꾸며져 지하철이 문화예술의 장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6호선 개통으로 2기 지하철 건설이 끝나 서울은 거의 모든 지역이 지하철로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도 하루 480만 명에 달하게 됐습니다. 지하철 수송 분담률은 5% 정도 늘어난 35%에 이릅니다. 환승 편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 해서 지하철의 이용률을 극대화시키는 데 정성을 쏟으려고 합니다.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된 지 26년, 서울은 지하철 총 길이가 335km로 도쿄와 뉴욕, 런던 등에 이어 세계 5대 지하철 도시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KBS 뉴스 복창현입니다. 수도권에 전철이 도입된 지 30년 만에 오늘부터 서울과 천안을 잇는 전철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김원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을 출발해 서울로 향하는 첫 전철이 운행을 시작합니다. 열차는 오산과 수원, 안양 등을 거쳐 1시간 20분 만에 서울에 도착합니다.
집에서 전철역이 가까워가지고 천안역까지 가서 탈 필요가 없고 바로 탈 수 있으니까 편하고. 서울 천안행 전철은 30개 역을 모두 정차하는 일반 열차와 주요 13개 역만 정차하는 급행 열차 두 종류가 운행됩니다. 첫 차는 오전 6시 15분, 막차는 저녁 10시 반으로 급행 열차는 주로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 배치됩니다. 서울 천안 간 전철 요금은 버스 요금의 절반 수준인 2,300원으로 특히 서울과 중부권으로 가는 학생들의 통학이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전철이 개통된 역을 중심으로 한 중북부 지역 개발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러시아워에는 10분당 한 편씩, 또 비러시아워에는 한 14분당 한 편씩 이렇게 전동열차가 운행됨으로써 천안 지역과 수도권의 교통이 엄청나게 편해질 겁니다. 수도권 전철은 내년 말에는 온양 온천역까지 연결돼 명실상부한 중부권 광역 전철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원정입니다. 경기 북부를 관통하는 경원선이 오늘부터 복선 전철로 개통됐습니다. 전철로 동두천, 천안을 오갈 수 있게 돼 지역 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함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로 개통된 경원선 복선 전철 구간은 의정부와 동두천 사이 22km 구간입니다. 철로가 하나 더 증설됨에 따라 운행 횟수가 하루 23차례에서 140차례로 6배 이상 늘었습니다. 1시간씩 기다렸는데 지금 이제 한 10분에 5분씩 한 번씩 다니니까 얼마나 주민이 편리하겠어요. 또 지하철 1호선과 연결되면서 서울은 물론 동두천과 인천, 천안도 전철로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과 충북 지역이 반나절 생활권이 된 것입니다. 내려오면 바로 타고 갈 수 있으니까 전에는 이제 시간을 못 맞추면 1시간을 기다려야 됐거든요. 근데 바로 타고 갈 수 있으니까 친정 가는 길이 갖춰져서 좋아요. 이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관광객 증대 등 지역 개발에 전기가 마련됐다며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400만 평의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새로운 지역으로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경원선 복선 전철 이용객이 3배 이상 늘게 돼 국도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경원선이 처음 노인 때는 일제강점하인 1914년. 복선 전철 개통으로 92년간에 걸친 단선 역사는 마감됐습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까지 28분 만에 가는 철도가 개통돼 오늘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일지 또 개선점은 무엇인지 이동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인천공항철도가 착공 6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첫 승객을 태운 열차는 은빛 선로 위를 미끄러지듯 출발합니다. 인천공항을 출발한 지 28분 만에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바로 철도로 연결이 되니까 지상으로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바로 연결할 수 있어서 그게 편했었어요. 지난 1899년 경인선 철도가 뚫린 지 108년 만에 최초의 민간 철도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열차는 공항 화물청사와 운서, 건맘, 계양을 거쳐 김포공항까지 40.3km를 운행합니다. 이번 인천공항 열차 개통으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수도권 서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자유구역인 영종과 청라지구, 검단 신도시 인근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천공항이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나의 큰 기반이 구축됐다는 점에서 첫 번째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 공항 이용객이 8만 명에 불과한데도 21만 명으로 예측하고 적자본 전액을 정부가 보조하도록 해 상당 기간 대규모 예산 지원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동환입니다.